전혀 없었어. 나 방학 때. 기가 쉽네. 뭐지? 기가 제일 쉽 일단 문제 푸는데 필요한 최소 지식 바로 공식이죠. 먼저 첫 번째 사용식 내용 뭐지? 삼각형 ABC에서 그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ABC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에 쓸 수 있는 사인 법칙 내용 뭐야? 사인 A분의 사인 A분의 A라는 각으로 만들어낸 사인 값분의 대변의 길이와 B의 각으로 만들어낸 사인 값분의 대변 B의 길이 C분의 C가 전부 다 같다. 근데 그게 얼마로 같다? 2R. R이 뭐였는데? 반지름. 누구의 반지름? 외전. 맞아.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외심에서의 원 위에 한 점까지 그냥 대충 그릴게. 이 길이를 외접원의 반지름 러지 R이라고 부를 건데 지금 적고 있는 요 세 가지의 분수식이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에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한번 해볼래? 하나씩만 해보자. 필요하다면 A를 어떻게 적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A를 사인 A를 이쪽으로 넘겨서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A를 곱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하다면 누구를? 사인 A는 요거하고 요거 분모 문제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A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2배한 지름분의 A의 길이로 계산을 한 것과 같다.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A 대신 얘네들을 넣어서 또는 사인 값 대신 2R분의 A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모양들도 지금은 하나씩만 적었지만 말로 한다면 B는 2R 사인 B 또는 사인 B는 2R분의 B C는 2R 사인 C 사인 C는 2R분의 C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되는 건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수업하면서 배우셨던 것 같은데 뭐냐? 얘네들이 같다는 건 이 세 개의 분수가 같다는 건 분모들이 갖고 있는 비율과 분자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같다는 거. 이거랑 같은 거죠. 기억해야 돼.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사인 값들의 비율이 변의 길이비랑 같은 건데 그걸 잘못 알고 변의 길이비가 그 변의 대각인 각 A와 각 B와 각 C의 비율이랑 같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변의 비율하고 같은 건 각을 이용해서 만든 사인 값들의 비율이랑 같은 거고 변의 비율은 절대 각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전체 지식이야. 이거 말고 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용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말해볼까? 뭐지? 코사인 법칙은 뭘 구하게 해줄 수 있는 공식이었더라?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지? 외우시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정확히 말하면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두 변 길이를 제곱해서 먼저 더해야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2배 처리한 BC의 코사인 A를 곱해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삼각형 보고 하자. 여기 봐봐. 삼각형의 어떤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먼저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붙인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 다음 거기에 한 번 더 누군가를 곱하는데 그 곱하는 게 누구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에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거니까 계속 적을게. 그럼 B라는 변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A제곱과 C의 제곱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를 곱해서, C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고 2AB를 코사인 C와 함께 곱해서 빼주면 되겠더라. 이게 코사인 법칙. 그리고 여기 별표 친 것만큼이나 코사인 법칙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것도 이거 하나만 적을게. 여기에서 A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코사인 법칙이지만 얘를 변형을 해요. A의 제곱을 구하는 식이 아니라 코사인 A를 구하는 식으로. 우리 암산해볼까?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변을 마이너스 2BC로 나눠주면 되거든. 그렇게 나눠준 모양을 예쁘게 정리하면 2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이거 되게 잘했었어. 그리고 대답도 선생님 물어볼 때마다 대답도 했었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다 알고 있다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마음만 먹었을 때 어떤 각이든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 과대포장한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 잘했었거든. 그런 잘했던 대답이라던가 아니면 풀이 능력을 지금도 빨리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지정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고, 한 김에 우리 이쪽 활용 파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넓이죠. 넓이 종류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어떤 삼각형?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긴 각을 알고 있을 때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변, 사인, 세타로 계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증명도 할까? 내가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나누기 미리 해놓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라는 게 얘를 밑변으로 했다면 여기에서 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꽂은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거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 중간고사까지 열심히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잖아. 여기 A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의 값이죠. 사인 세타가 A분의 높이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래서 높이가 누구냐? A를 이쪽으로 넘겨준 A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높이 자리에다가 A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높이가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내용이 2분의 1에 두 변 곱하고 두 변으로 끼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서 넓이를 계산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어요. 평행사변도 마찬가지.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끼어있는 각을 알고 있을 때,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S라 부른다면 넓이는
A, B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맞지? 요거 절반으로 나누면 이 절반으로 나눈 삼각형이 얘랑 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변 끼인 값에 대한 사인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평행사 변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똑같이 두 개가 더 있는 건, 한 개가 더 있는 거니까 2분의 1 곱한 것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평행사 변형의 넓이. 마지막 마지막도 사각형은 사각형이야. 그런데 도대체가 종류가 누구라고 이름을 뭐 마치 사다리꼴처럼 그려져 버렸네. 잠깐만. 아예 사다리꼴이 아닌 모양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딱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일반 사각형의 모양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뭐냐? 그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2개랑 그리고 대각선이 교차하고 있는 각의 크기를 알려준 사각형이 있다면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똑같이 S라 불렀을 때 S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하고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곱하고 대각선이 교차하고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서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증명 간단하게 할게. 왜 넓이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었냐면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게 두 꼭지점과 만날 수 있는 고조선을 그리고 이쪽 대각선과 평행한 모양으로 꼭지점과 만날 수 있는 고조선을 그렸을 때 이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입니다. 맞습니까? 평행사 변형이야. 그리고 평행에 대해서 맞는 변이니까 이 길이 당연히 A 맞을 거고 이 길이는 당연히 B가 맞겠죠. 그리고 얘가 평행사 변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평행사 변이다 보니까 이 각이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점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파란색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A, B 사인 세타야.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맞게. 그래서 넓이는 A, B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파란색 넓이가 아니라 노란색 넓이잖아. 근데 봤더니 파란색 넓이와 노란색 넓이를 비교해 보니까 파란색이 여기랑 노란색이 여기가, 노란색이 여기랑 파란색이 여기가, 노란색의 이쪽 부분과 파란색의 이쪽 부분이, 노란색의 이쪽 부분과 파란색의 이쪽 부분이 같더라는 거지. 결국 우리가 구해낸 파란 부분의 넓이를 절반으로 나눈 게 구하고자 하는 노란 부분의 넓이가 되더라는 거. 이게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어,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시작 범위가 될 텐데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눠준 교재는 개념형이 없고 문제 위주의 교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빨리 외울 수 있도록 하고 필기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최소한이야.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풀이를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문제 풀다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성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또 얘기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도록 시도해보자. 자,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 136페이지 보세요. 우리 5월달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날 선생님하고 2시간 수업이 있어. 그리고 2시간 수업하면 12시에 수업 끝날 거거든. 선생님하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학원 방학입니다. 우리 화요일 수업이니까 화요일. 근데 화요일이 어차피 어린이날이라 쉬는 거 다들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쉴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처럼 결석 없이 나와서 2시간만 수업 더 빡세게 듣고 가도록 하자고. 그리고 그때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도 내도록 할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695번은) 너무 쉽고 696번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두 문제만 해봅시다. 697번부터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697번. (697번은) 딱지가 없어요. 어? 딱지가 없어요. 딱지가 뒤에 이상하게 있어. 승훈이는 시험 대비 교재. 승훈이 언제 들어왔지? 기말 보기 직전에 왔나? 아니잖아. 그때도 교재를 받았어. 교재가 따로였지 그때는. 이거 덕지가 이상해요. 지민이까지? 아니 진짜 이상해요. 뒤에 건 클리닉. 교재 중간쯤 보면 거기 너 지금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기 그게 답이야. 이거야? 그게 앞쪽에 있는 교재 답이고 뒤쪽에 있는 답은 뒤쪽에 클리닉이야. 뒤쪽에 있는 거. 그럼 이해 못했어? 이 덕지가 이 앞에 있는 거 뒤에 클릭이에요. 지승. 그거는 클리닉이야. 지금 너가 펼친 교재는. 지승. 클리닉 교재랑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이거 풀어. 승훈아. 이거 풀어 틀렸는데. 그럼 이해했어? 네. 그게 마술에서 천재 줄은 아, 지금 이미 오늘 완전 자, 맞아. 자 아무나 말해볼까? 697번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이외에 중학교에 대해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지. 뭐죠? 뭘 알고 있어야 되니? 원주각. 다시 말하면 각 D도 몇 도다? 45도라는 거. 왜? 각 C랑 각 D가 전부 호 AB를 가지고 만들어낸 원주각이야. 맞아? 그래서 각 D도 45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겠지? 자, 갈까? 이 각이 몇 도라고? 45도라고. 그리고 이 길이도 안 적었네. 이 길이가 지금 6루트 2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삼각형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인가? 이 삼각형 가지고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말했던 선생님식대로의 표현이라면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세트, 그리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풀어볼까? 사인 누구분의? 사인 45도분의 누구는? 6루트 2는 사인 누구분의? 사인 60분의 x. 사인 45도 자리에 누구 넣어놓고 2분의 루트 2 또는 루트 2분의 넣어주고 사인 60자리에 누구 넣어서
2분의 루트 3 넣어서 x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면 금방 끝나는 거겠지. 699번 해보자. 699번 한번 생각 좀 잘 해봐. 이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지식에다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기. 이거 중학교 때 있는 내용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생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나오면 또 써먹으면 되는 건데, 자, 집중해서 듣자. 이 문제는 기억해. 지금은 이런 유형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 설명 다 듣고 필기해.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한 각을 나눴을 때 그 나눈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선생님이랑 풀어야 되는 교재에 있든 클리닉 교재에 있든. 근데 지금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가 없죠?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뭐 몇 대 몇인지도 모르는 거고, 저게 지금 각을 2등분한 선도 아닌 거고, 그럴 때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여기를 이용하는 문제. 지금은 이게 맞아. 뭘 이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 뭐 이용하라는 뜻이게? 이것도 겨울방학 때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곧잘 대답했었는데, 이용해야 되는 건 이걸 이용하는 거야. 평각을 이용하는, 180도를 이용하는 거야. 180도. 선생님 문제를 덜 적었구나. 4, 3, 4, 3. 그 다음 점 D는 2대3 내분점. 그럼 여기다 할게. 2대3 내분점이니까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지만 문자로 잡지 뭐.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로 잡읍시다. 2대3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기억해줘.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분명히 말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지금처럼 여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 지금은 여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맞지만 나중에는 여기하고 이 두 각 사이에 관계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관계가 주어질 때는 알파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은 알파, 베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180도를 나누고 있는 각을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와 180 마이너스 세타로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풀어볼까? 왼쪽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왼쪽 삼각형에서 써볼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는 사인 알파분의 2a를 쓸 수 있습니다. 왼쪽 삼각형. 삼각형 A, B, D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또 쓸 수 있지. 오른쪽 삼각형도 사인 세타분의 3이 사인 베타분의 3a랑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거죠. 그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여기 교실에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하고 있을 건데 분명히. 이거 뭐랑 같은 거지? 이거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파이까지 갖다 세타만큼 되돌아오는 각이잖아. 이사 쪽의 동경이야. 저거 세타만 이용해서 각변환 쓴다면 얘 사인 세타랑 같아.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찾는 문제거든. 정리할까? 자, 선생님이 정리할게. 사인 알파는 누구냐? 이 방정식에서 사인 알파는 누구냐?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같은 거니까 사인 알파는 4분의 2a 곱하기 사인 세타. 마찬가지. 사인 베타는 누구냐? 사인 베타는 곱한 거랑 곱한 거 같은 거니까 3분의 3a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은 거겠죠. 질문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물어본 거잖아. 얘분의 얘 물어본 거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고 번분수 계산 천천히 잘해주면 정답 얻을 수 있는 게 맞겠죠. 기억 잘해놔. 집중해서. 지금 같은 모양으로 주어지는 유형의 문제는 풀이 방법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누고 있는 각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근데 그냥 나누기만 했지 그 나눠진 각들 사이의 관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 이용하느냐? 나누고 있는 선 때문에 나눠지고 있는 그 180도가 나눠지게 되는 두 각을 각각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눠서 이거 나눠주면 이쪽에서 이용하는 사인 값과 이쪽에서 이용하는 사인 값이 같을 거거든. 각변환했을 때.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이쪽 코사인하고 이쪽 코사인 크기 같아. 물론 그때는 부호는 반대겠지만 부호 반대인 건 부호 반대인 거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다행히 지금 출발을 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보아야, 정원아, 우리 이거 한 문제 우리도 한 문제만 하고 쉬자. 지금 10시 끝나요? 어? 10시 끝나요? 아니? 빨리 끝나요. 9시, 10시 끝내 끝내. 우리 항상 10시 끝내서 한 번도 없고? 9시 50분. 뭐해? 자, 다행히 빼놓고 남은 친구들은 702번. 우리 702번 하나만 하고 쉬자. 702번. 토요일날 몇 시까지 늦게 와? 학교도 지금 도농은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이 시작됐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수업 안 했을 리가 없지? (5월달)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기본 문제지. 질문. 뭘 찾는 문제야? 외접원의 넓이. 원의 넓이 묻는 문제야. 그럼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외접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어? 얘들아, 지금 우리 이것만 알면 끝나거든. 이 값만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러지 얼이 들어가 있는 식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 얘기죠. 그럼 또 선생님 식대로 표현이라면 세트차 들어가야지. 일단 변은 이거 써야 될 거고 각은 여기를 써야 되겠네. 주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합쳐서 100, 여기 60도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사인 60분의 얼마가? 6이 뭐랑 같다? 2얼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는 거. 사인 60 얼마인데? 2분의 3이니? 그럼 이거 루트 3분의 12구나. 루트 3분의 12. 루트 3분의 12를 2로 나누면 루트 3분의 0. 선생님 계산 틀려서 말해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6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료 안 해도 돼. 어차피 원의 넓이 걸 거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한 거 몇 분의 몇? 3분의 36이니까 약분은 얼마? 12 원의 넓이니까 누구 붙여서? 파이 붙여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 뭐 지난 화요일날에도 온 친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정식으로 처음 시험 끝나고 첫 수업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보죠. 천천히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도 그렇게 많은 수업하진 않을게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내보자. 703번 하고 넘어가자. 703번 이 703번도 지금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배우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였을까? 이것도 원주각 이용하는 거지. 맞아. 원주각 이용하는 거야. 이쪽 각이랑 이게 지금 90도를 이쪽이 45도라면 여기도 지금 45도가 될 텐데 이 선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다는 건 여기에 원에 호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 호를 가지고 만들어낸 원주각은 항상 45도로 같을 거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저기도 배웠던 내용이야. 눈치 못 챘다면 지금이라도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한 종류의 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림 예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각형은 무조건 외접원이 있지만 얘들아, 사각형에는 그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무조건 있으리라는 법은 없거든.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사각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네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삼각형은 항상 외접원이 있는 반면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는 사각형도 있고 외접원을 가질 수 없는 사각형도 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의 각이 둘 다 45도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한 호에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원주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각형은 네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소유하게 된다. 외접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 맞다는 얘기. 그럼 얘들아,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까? 세트가 준비가 돼 있지. 이쪽 삼각형에서 이거 사인 법칙 안 써도 되겠네, 그치? 사인 법칙 안 써도 되겠어? 중학교 때 공부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90도거든? 여기가 90도면 여기 마주보는 각도 90도. 이거 둘 다 90도가 맞다는 얘기겠지.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 문제 사인 법칙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찾는 게 뭐야 근데? BD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45도야. 여기 90도야. 이거 결국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야. 근데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이 루트 2대 1일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다는 거? 4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어차피 특수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라서 사인 법칙 굳이 들이밀지 않아도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것도 두 문제만 해볼까? 707번부터 한번 해볼게. 707번 시작해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시간만큼이나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된다. 여기 삼각함수의 활용 난이도 조금만 있게 나오면 손도 못 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이 활용 정도가 되게 다양한 파트예요. 분명히 사인 법칙 외우고 있고 코사인 법칙 외우고 있고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그건 혹시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걸 단원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여기 삼각함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짜 많이 풀어보고 정말 많이 시간 투자해서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봐. 공부가 정말 쥐뿔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뭐 어떻게 알았는지 감도 못 잡고,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은 아마 사인 법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는 느낌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할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은 지금 선생님이 한 번 더 적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변형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자. 먼저 기억. A보다 B가 B보다는 C가 더 크다잖아. 근데 우리 마음만 먹으면 A, B, C 정리해낼 수 있어. A가 누구냐? 2R 사인 A, 2R 사인 B, C는 2R 사인 C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2R 사인 A가 2R 사인 B보다는 작고 2R 사인 B는 2R 사인 C보다 작다는 걸 이 내용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등식에 모든 항에 모든 변에 2R이 붙어있죠. 그리고 R은 반지름이가 양수일 거고, 그럼 양변을 똑같이 양수 2R로 나눠준다고 생각한다면 A, B, C 순서대로 점점 커진다면 사인 A, 사인 B, 사인 C 순서대로 커지는 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는 정답. 이해 가볼까? 사인 A 더하기 사인 B보다 사인 C가 더 크네. 이 뭐야, 이거 조건 명제아니고 그냥 분명히로 끝나는 거야? 저게 맞대. 그냥 기억처럼 이거이면 이게 돼야 된다. 디귿처럼 이게 되면 이것도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니는 그냥 저렇게 생긴 부등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주면 되겠네. 그럼 사인 A가 누구냐? 간다. 사인 A는 이거하고 이거 연립해서 푼다 생각하면 사인 A는 2R분의 A입니다. 얘는 2R분의 B고 얘는 2R분의 C죠. 근데 지금 2R이라고 하는 수가 양수거든? 그럼 양변에 이번엔 양수 2R을 곱해. 그러면 부등호 방향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 맞는 말이지? 왜 맞는 말이야? 삼각형의 작도 조건 기억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변 중 어떤 두 변을 더해도 반드시 남아있는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이게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야.
혹시 삼각형 얘기, 삼각형 맞지? 삼각형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 A, B 중에 긴 변인 게 아니라 만약에 C가 제일 긴 변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C가 제일 긴 변일지라도 짧은 두 변을 더한 게 제일 긴 변보다 길어야지만 삼각형이 작도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 갑시다. 사인 A가 누구야? 아까 했던 것처럼 2R분의 A지? 2R분의 A를 제곱할 거니까 2R 제곱한 것 분의 A 제곱한 것, 2R 제곱한 것 분의 B 제곱한 것. 이거 2R분의 C를 제곱한 거니까 4R 제곱분의 C 제곱. 이번에도 4R 제곱은 양수일 테니까 양변에 4R 제곱 곱하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되겠네. A가 90도가 맞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게 100% 사실인 거겠지. 이렇게 사인 법칙,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사인 법칙이 맞거든. 사인 법칙이 맞는데 사인 A분의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이랑 같다는 내용만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말했던 것처럼 내용은 이게 맞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에 맞게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708번 시작해봐. 우리 여기 시험 대비 교재 최대한 빨리 끝내고, 뭐 솔직히 시험 대비 기간은 아닌데 교재는 기말고사에 있는 범위 지금 준 거니까 시험 대비 교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빨리 끝내고 더 많은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보자. 시간 여유 더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중국사 때도 교재 끝내고 나서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죠. 교재도 끝내는데 클리닉 교재 마무리 안 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몇몇 친구, 몇 학생들만 빼놓고 다 그냥 클리닉 안 돼 있는 상태로 끝났어. 그러지 말자. 실력 8번도 변들끼리 더한 비율 알려주고 사인 값 가지고 분수 만들고 앉아있어. 그럼 이것도 분명히 사인 법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길 바라는 형태인 거 맞거든? 시작할게요.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그 변을 마주하고 있는 각들에 대한 사인 값들의 비율이랑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각의 비율이랑 같은 게 아니라 변의 길이비는 그 대각들의 비율이랑 같은 게 아니라 대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인 값들의 비율이랑 같다. 그럼 해볼게. 진로 8번 시작할게요.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6대 5대지. 우리 이거 서술형 풀듯이 해볼까? 그럼 A 더하기 B를, 시간 급한 친구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6이라고 놓고 풀면 돼. B 더하기 C는 5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C 더하기 A는 7이라고 놓고 풀면 돼. 근데 만약 이게 논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다? 감점 당하지. 비율이 6대 5대 7을 더한 길이가 6, 5, 7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서술형이라면 비율만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다시 말할게. 급한 사람들은 그냥 6, 5, 7이라 놓고 풀어도 정답 가는 건 전혀 지장 없어. 상관없어요. 다만 실제 길이가 그럴 거라는 건 확인이 된 바가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풀면 안 된다는 것 뿐인 거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까지 한다음에도 정말 아쉬운 건데 고1 때 공부가 게을리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고1 때 연립방정식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또 지금 기억 못한다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져. 봐. 푸는 방법. 좌변끼리 싹 다 더해요. 그럼 A 2개, B 2개, C 2개야. 그럼 우변끼리 다 더한 거랑 같아. 우변끼리 다 더한 게 18K야. 따라서 좌변끼리 다 더한 거, 우변끼리 다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배가 18K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을게.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얘들아 체크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여기 있는 좌변을 빼잖아. 여기서 B 더하기 C 빼면 A만 남아. A가 9K에서 5K 빼니까 4K.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C 더하기 A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9K에서 7K 뺀 2K. C는 A, B, C 다 더한 거에서 A, B 더한 것만 빼주면 되겠죠. 9K-6K니까 3K가 되겠지. 이렇게 A, B, C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봐.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이거 푼 거 이렇게 생긴 모양만 풀이가 가능한 거였어. 잘 들어. 그럼 보통 이렇게 1차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자의 개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느냐? 질문 봐야지. 보통은 이건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케이스라서 이렇게 풀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둘둘 짝지어서 제일 날리기 쉬운 문자를 지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B 날릴게. 그럼 좌변끼리 빼면 되는 거지. 그럼 A-C가 우변끼리 빼면 K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날리려고 했더니 이미 A하고 C만 남아있는 방정식이 여기 세 번째 준비가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야. 이거 연립해서 풀면 A하고 C 나오겠지. 그 나온 A하고 C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B도 나와.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의 변수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거든. 자, 기억해. 변수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은 3개 중에 둘둘 짝지어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변수 하나 지정해서 소거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밖에 안 남아. 풀면 돼, 그 다음부터. 다만 이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은 이런 풀이도 가능했다는 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들 찾은 거지? 아, 이런 내용을 보니까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가 6대 5대 7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A, B, C의 비율이 4K 대 2K 대 3K. 그러니까 4대 2대 3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지. A, B, C만 4대 2대 3이 아니야. sin A, sin B, sin C의 비율도 4대 2대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마지막 질문. sin B 곱하기 sin C분의 sin A 곱하기 sin B 플러스 C. 바꾸자. sin B 플러스 C가 누구냐? sin 180 마이너스 A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 파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B 더하기 C에 대한 사인 값은 파이 마이너스 A에 대한 사인 값과 같고, 각변환 시킨다면 얘는 사인 A랑 같은 거겠지. 그래서 결국 내용은 사인 B 곱하기 사인 C 분의 사인 제곱, 이것도 사인 A니까 사인 제곱 A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고, 여기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인 B에다가 급하면 그냥 2 집어넣어. 사인 C에다가 3 집어넣고 사인 A에다가 4 넣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감점을 조금이라도 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려면 사인 B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2K를, 사인 C에다가 3을 집어넣지 말고 3K를, 결과는 같겠지만
사인 A에다가 4K를 집어넣어서 제곱해 주는 게 맞다. 결국 이 K는 약분 돼서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3분의 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네, 필기하시고 그 다음 유형 4번에다가 적어줄래? 유형 4번에다가 이것도 선생님은 분명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 지어진 친구들 많을 테니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그냥 외워주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무조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변의 관계를 좀 찾아서 문제를 풀어봐라. 사인 값들을 사인으로 만들어진 관계식, 코사인으로 만들어진 관계식 말고 삼각형의 세 변을 담당하고 있는 ABC로 만들어진 관계식. 잘 봐봐. 내가 막 관계식을 정리 예쁘게 했어. 그랬더니 결과 이렇게 나와. 그럼 정답을 A, B는 이등변 삼각형. 만약에 정리를 했어.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럼 ABC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정리했더니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각 A가 90도인 또는 변 A가 뒷변인 직각삼각형. 정리를 했더니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정답을 B와 C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A와 B와 C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70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709번. 이런 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니까. 대충 이게 정답이겠거니 찍지 말고. 뭔가 여기가 제곱만 있으면 직각삼각형 피터러점처럼 보이니까 문제 풀지 못한 사람도 그냥 느낌상 직각삼각형이라고 찍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가자. ABC의 관계를 찾고 싶어. 그래서 사인으로 표현된 이 식들을 전부 다 탈락시키게,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로 같다. 그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이런 애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할게. 같이 속으로라도 외워봐. 사인 A분의 A가 2R이거든. 사인 A분의 A가 2R이면 사인 A는 2R분의 A예요.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는 2R분의 C예요. 그럼 양변에 2R 곱해버리면 다 날아가고 결국 남는 건 예상했던 것처럼 A제곱이 B제곱과 C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 그 정답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아, 근데 빗변 대신에 90도를 표현했네? 1번이 정답이겠다, 그래서. (712번) 시작해봐. 712번.
자, 이것도 선생님의 믿음이 과한 게 아닐 거예요. 판별식 가지고 문제 시작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중근 얘기 나왔으니까 판별식 D가 0인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아. 근데 그 D를 0이 되게 해주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를 찾아보라는 거잖아. 시작은 D로 했으나 마무리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변 ABC의 관계. 무조건 내가 만들어낸 등식에 ABC만 남아있게,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다 사라지고 ABC만 남아있게 정리만 잘해주면 그 정리된 결과를 보고 이등변 아니면 정사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둔각이나 예각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정답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야.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가자. 1차 계수 짝수니? 1차 계수 짝수야. 그럼 B 다시가 누구야 지금은? 누가 B 다시야? 얘들아, 선생님 4분의 D 쓸 거야. B 프라임이 누구냐고 여기서. 그렇지. 요거 몇 번 말했지? X를 앞에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로그일 때도 보통 X가 앞에 적혔거든? 이 1차 문자 X를 뒤에다 적어버리면 X의 개수가 사인 B를 말하는 건지 사인에 붙어있는 동경이 BX인 걸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1차항에 해당하는 문자 X를 중간에 껴넣은 거거든. 그래서 가자. B'이면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해서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루트 B의 제곱 B 사인 B의 제곱, 사인 제곱 B. 이게 B'을 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A, C니까 A, 사인 제곱 A가 중근이라면 0이 돼야 된다. 그럼 각 B, 사인 B분의 B가 2R이야.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 2R분의 B를 제곱할 거니까 2R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A도 2R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이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설 제곱 약분해서 살 사라지게 만들면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 방정식을 중근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문제만 하고 숙제부터 체크할래 얘들아? 숙제는 715번까지 이번 주 토요일 10시까지랑 715번까지 내 말 안 했나? 715번 아니 715 714번 해봐. 714번 마지막 풀고 끝냅시다. (714번) 시작해보세요.
다들 뭐 그림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거 맞지? 바닥에 지금 바닥에 삼각형 ABQ가 있는 거고 그 BQ에다가 삼각형이랑 수직으로 옆에다가 삼각형 하나 세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삼각형의 높이가 PQ, 등대의 높이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 자, 짚어볼까? 이거 문제 풀면 반드시 누구 찾으러 가야 되게? 어떤 선분을 찾는 게 포인트일까? BQ. 맞아. BQ를 이 길이를 찾아야 문제가 끝나는 거죠. 이 길이를 찾아내야 문제는 끝나는 거야. 왜? 여기 몇 도지 얘들아? 90도. 여기가 지금 90도야. 서 있는 삼각형이거든. 그리고 여기 30도래. 그럼 지금 측면에서 보이는 삼각형이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60도야.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이 길이는 바닥에 있는 삼각형 보고 찾는 거죠? 바닥에 있는 삼각형 보고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이거 가능하지? 세트 준비되는 거 보이니? 60도와 내가 찾는 면 그리고 둘이 합쳐서 135도니까 여기가 45도야. 45도와 30이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60분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사인 45도분의 30과 같다. 여기서 별이 나오게 되고 그 별을 구하게 되면 말로만 할게. 이 길이와 등대의 높이가 비율이 루트 3대 1이에요. 그래서 별에 나온 값을 루트 3대 1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등대의 높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해되니?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토요일날 2시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늦지 않게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쉴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각 들어가지 말고 숙제 잘 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수고했다.